오늘은 책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 오늘 책은 쩐의 전쟁,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쩐의 전쟁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박인권 선생님께서 쓰신 거고, 쩐의 전쟁 전체 시리즈 하면 한 3, 40권 정도가 돼요. 그래서 요게 좀 성인만하고 한 19금 장면도 나오기는 하는데, 돈에 관련해서 사람들의 욕망, 두려움, 그리고 뭐 우정, 신뢰, 배신, 거짓말, 이런 것들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라서 저는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. 나중에 제 아들이 태어난다고 하면은 아들한테도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두 번, 세 번 보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. 주된 얘기는 사채업자 관련된 겁니다.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돈을 회수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들. 그래서 이제 뭐 피 묻은 돈, 흙 묻은 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돈을 벌어서 옷을 사주고 책을 사주니까 돈이 어떤 건지 잘 모르잖아요. 근데 한 25, 27 지나면서 이제 회사 다니고 그러면 월급을 뭐 250이든 300이든 받을 거고 그러다 보면 자산이 모이고 뭐 신용카드도 쓰게 될 거고 그리고 뭐 신용대출을 내기도 할 거고 아니면은 주담대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사기도 할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 돈을 못 갚았을 때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돈을 빌리기 위한 이런 것들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이거를 너무나 많은 에피소드로 좀 보여줍니다.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게 한 20년도 더 된 만화책인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 골수 속에 든 거는 다 똑같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2026년에도 사람들 머릿속에 든 거는 다 똑같다. 그래서 꼭 봤으면 좋겠다. 제가 생각하는 주요 포인트는 첫 번째는 이제 타인에게 신뢰를 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이런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돈 3만 원, 돈 5만 원을 빌리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장면이 나와요. 근데 광화문이든 을지로든 여러분도 한번 가보면 아시겠지만 돈을 이렇게 구걸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돈을 주느냐? 안 줍니다. 아무도 안 쳐다봐요. 그냥 이제 피해가기 바쁘죠. 우리가 그런 것처럼. 똑같습니다. 타인에게 신뢰를 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걸 보면서 이제 뼈저리게 이제 가르쳐 줘요. 같이 술 먹고 놀 때는 친구였는데 막상 내가 이제 난감해지니까는 이제 다 등을 돌리죠.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부자님, 도련님들이 이제 그 좀 정신을 차리고 하는데 요런 것들, 굉장히 신뢰를 받는 게 어렵다. 그래서 행동을 잘해야 된다. 요게 이제 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한 번 쌓은 신뢰가 무너지면은 두 번 기회가 거의 안 온다. 이런 겁니다. 조금 살만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허방에서 일어나 가지고 좀 괜찮게 됐어요. 근데 그렇게 해 가지고 뭐 다른 이제 딴짓거리 하는 거죠. 뭐 신부가 있는데 이제 다른 여자를 본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돈 가지고 또 이상한 짓거리를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허방에 빠지면 두 번 기회가 안 옵니다. 두 번 기회가 안 와요. 신뢰를 쌓는 것도 어렵지만 뭔가 이제 사회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데도 헛발질을 하면은 두 번 기회가 안 온다. 그래서 평소에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. 이런 좀 얘기를 좀 해 주고요. 세 번째는 좋은 조건으로 현혹하는 거는 대부분 이제 기획으로 이제 흔히 말하는 공사 치려고 하는 거나 함정이다라는 것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뭐 일확천금을 준다. 아니면은 뭐 월배당으로 뭐 1.8%를 준다. 뭐 돈을 맡기면 얼마로 불려주겠다. 내가 로또에 당첨돼 가지고 이거 받으면 10억인데 네가 지금 한 3억 정도만 주면은 내가 다음 주 월요일에 줄게. 근데 세탁소 아저씨한테 맡긴 양복 안에 그게 들어가 있는데 세탁소 아저씨는 지금 상중이라서 세탁소를 열 수는 없어. 뭐 이런 식의 상황이 생깁니다. 그래서 항상 이제 돈에 관련해서 두려움과 욕망, 내가 좀 더 치고 나갈 수 있다는 욕망과 내가 이 돈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라는 이제 두려움이 공존하거든요. 근데 이 상황에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폰지 사기가 똑같이 일어난다. 똑같이 일어나 작년에도 있었고 저작년에도 있었고 20년 전에도 있었고 다 똑같다. 그래서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가리는 눈을 좀 가져야 됩니다. 그래서 이번에 뭐 코스피도 뭐 5천에서 8천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6천에서 5천으로 떨어졌다가 레버리지로 그걸 가면은 또 이제 내 있는 돈을 싹싹 털리는 거죠.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내가 좀 더 빨리 가고 싶은 욕망 때문에 돈을 오히려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요런 것들도 한번 좀 보면은 좀 예비 학습이 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추천한다. 그리고 네 번째는 돈 관계는 깨끗해야 된다. 이런 건데 저희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후배 한 명도 이제 다른 회사를 가긴 했습니다. 근데 이 친구가 옛날 전 직장 동료로 뭘 하냐면 자꾸 돈을 빌려요. 근데 돈을 빌리는데 크게 빌리는 것도 아니야. 끽해봐야 뭐 30, 50, 많으면 100만 원 정도야. 사연은 뭐 구구절절해. 뭐 카톡으로 막 10줄도 오고 20줄도 오고 하는데 결국에는 주변한테 돈을 빌려요. 근데 처음에는 모르죠. 근데 3개월, 6개월 지나 가지고 그 친구 얘기를 하다가 어? 하다가 이제 피해자들이 모여서 까보니까 이 돈이 한 3천이나 4천 정도가 되는 거야.
연예인들도 여러분들 뉴스 보면 이렇게 돈 빌려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많죠. 근데 저희 주변에도 그런 것들이 있다. 근데 돈 관계는 항상 깨끗해야 됩니다. 그래서 저는 돈을 거래하려고 하면은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 같은 1 금융권 가 가지고 빌리는 게 맞다라고 저는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.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저한테 아무리 뭐 가정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다고 해도 "돈은 은행 가서 직접 거래를 하세요."라고 사금융을 안 한다고 끊었습니다. 다른 사람들은 그 뭐 모제지 못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이런 경우가 있다. 근데 이런 돈 관계는 항상 깨끗해야 된다. 주변에 돈 빌리기 시작하면 거의 끝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요런 생각도 좀 하셔야 되고 다섯 번째는 돈이 무섭다는 겁니다. 돈의 무서움을 아셔야 돼요. 그래야 돈하고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는 그런 무서움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데 카드빚, 뭐 주담대빚, 뭐 전세빚, 쓸데없는 뭐 명품에 대한 소치 뭐 아니면은 그 뭐 자기 분수에 이제 그 어긋나는 뭐 이런 자동차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빚이 계속 쌓이죠. 당장은 티가 안 납니다. 3 일, 5 일에는 티가 안 나요. 근데 한 달 뒤에 카드값 낼 때, 한 달 뒤에 이자 낼 때 이 상황이 계속 돌아오거든요. 근데 내가 이 빚을 이제 갚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나의 이제 심리적인 압박, 가족들의 고통,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 하게끔 계속 이제 방해를 놓습니다. 특히나 이거는 1 금융도 아니고 이제 사채업자다 보니까 룰이 없죠. 그래서 정부가 이제 룰을 만든다고 해도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지? 사회 초년생들은 잘 모르는데 리볼빙이나 이런 거 하면은 금리가 15% 20% 가까이 붙거든요. 그렇게 한 두세 바퀴를 돌면은 돈이 엄청나게 불어납니다.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돈을 거의 못 갚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빨리 끊어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은 안 쓰는 게 이제 최선이지만 빨리 끊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카드 빚이 한번 걸려 가지고 안 된다. 그러면은 이게 서울에 9개 있는 카드사, 은행 그리고 뭐 통신사, 보험사 이런 데로 바로바로 이제 명단이 넘어갑니다. 그러면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져요. 그러면 사회적으로 이제 사형 선고랑 거의 비슷합니다. 파산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항상 예민하게 좀 보셔야 돼요. 그래서 이자가 언제 빠져나가고 돈이 언제 이제 되고 내 신용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는 뼈저리게 좀 아셔야 된다는 거고 요거는 이제 저도 이제 좀 많이 이제 한 수 배웠는데 악성 채무자한테 돈을 회수하는 것도 사실상 그 사장님의 능력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에피소드 보면은 돈을 떼먹으려고 작정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런 사람들을 미리 필터링을 하면 좋은데 모든 사람들을 필터링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 아니면 이제 다른 은행이나 보험사 다니는 친구들을 봐도 RM이라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는 팀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빚 떼먹을 것 같으면 빚을 안 내줘. 근데 그렇다고 완전 이제 알짜 고객들만 모실 수는 없단 말이야. 어느 정도 한 30% 50% 가능성을 갖고 있어도 담보가 확실하거나 아니면 '이 사람이 터지지 않을 것 같다.'라는 좀 어느 정도의 신뢰가 있다면은 돈을 빌려줍니다. 대신 이자가 좀 높겠죠.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좀 이제 안 좋게 흘러 가지고 결국에는 돈을 못 갚았어. 그러면 이 사람의 상황을 이용해서 돈을 가지고 오는 것도 이 사람 그 사장의 능력입니다. 그래서 요런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나 아니면 인내를 하면서 상황이 좋아지게 만드는 것 요런 것도 저는 좀 한 수 배워서 전반적으로 삶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냥 이제 웃어 넘길 수도 있는데 대사 하나하나 상황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삶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. 특히나 사회 초년생들은 이걸 책을 꼭 구해 가지고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런 알라딘이나 예스24 중고 서점에서 좀 사는 편인데 외근 다니면서 이제 가방에 한두 개씩 넣고 다니면서 시간 날 때 지하철에서 꼭꼭 봤었고 이것도 정리해 가지고 블로그에다가 명대사를 올리고 지금은 명대사를 다 외울 정도로 이제 했는데 하여튼 좋은 책입니다. 여러분 꼭 구해 가지고 읽어 보시고 정 이렇게 책을 구하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SBS에 드라마도 있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박진양 형님이 나오셨는데 여기 이제 마동포라는 사채업자 사장이 나옵니다.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뭐 연기겠지만 이 구마적 형님인데 연기겠지만 저런 사람이 현실에서는 이제 더한 리얼 라이브가 있겠죠. 그냥 보면은 거의 사람 피를 말립니다. 거의 이제 그 뭐랄까요? 하여튼 그 영상을 보시면은 아시는데 이게 이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사람을 만들어 버려요. 그렇기 때문에 미화가 된 드라마에서도 이 정도인데 현실은 얼마나 오죽하겠습니까? 그래서 돈의 무서움과 이런 절절함을 뼈저리게 배울 수 있는 이제 교보제다. 그래서
이런 이제 어떤 마음으로 돈을 대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계약을 해야 되고 그래 돈과 관련해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플러스적인 얘기, 마이너스적인 얘기, 거짓말하는 얘기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오늘 좀 추천을 하고 옛날에 아버지랑 이제 돈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. 아버지가 "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사람한테 거짓말을 시킨다." 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는 이제 몰랐죠. 몰랐는데 제가 나이 먹고 이 돈 관련된 일을 좀 하다 보니까는 '아 이게 돈이 사람한테 거짓말을 시키는구나. 끝까지 몰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이 이제 나타나는구나.' 약간 요런 거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거 경각심 가지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